솔직히 말해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 심장이 뛰는데 이게 진짜 사랑인지 그냥 호감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이걸 잘못 판단하면 진심인 줄 알고 올인했다가 감정이 식어버리거나 반대로 그냥 좋아하는 거라고 넘겼다가 평생 후회할 사람을 놓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감정 구분을 못해서 타이밍 놓치고 헤어지는 커플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좋아함과 사랑의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 본인 상황에 대입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그 사람이 내 곁에 없을 때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건데, 좋아하는 감정은 만날 때 폭발하고 헤어지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오는 특징이 있거든요. 카톡이 한두 시간 안 와도 별로 신경 안 쓰이고 며칠 못 봐도 크게 허전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 좋아하는 감정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에만 극대화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은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 혼자 밥 먹다가도 이거 같이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쑥 나오고 재밌는 영상을 봐도 제일 먼저 그 사람한테 공유하고 싶어지거든요. 이건 그 사람이 내 일상의 일부가 됐다는 신호이고 단순한 설렘을 넘어서 존재 자체가 내 삶에 깊이 들어왔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할 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인데 초반에는 누구나 상대방이 완벽하게 보이거든요. 이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래서 처음 몇 달은 단점이 있어도 귀엽게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연락이 뜸하다거나 약속을 잘 안 지킨다거나 말투가 차갑다거나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좋아하는 감정은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좋아했던 건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이상화시킨 이미지였기 때문인 거죠. 반면에 사랑하는 감정은 단점을 인지하고도 그 사람을 계속 선택하는 건데 완벽해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사람의 행복을 내가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기본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기분이 좋고 관심을 보여주면 행복해지는 구조인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상태이고 그래서 상대방이 뭘 해주는지에 따라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구조로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그게 나랑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보세요. 좋아하는 단계에서는 솔직히 반갑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어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근데 사랑하는 상태라면 아쉽더라도 그 사람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단계에서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최대한 예쁜 모습, 멋진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부족한 부분은 철저하게 숨기게 되거든요. 실수하면 창피하고 못난 모습 보이면 마음이 멀어질까봐 불안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오래 지속되면 관계 자체가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계속 연기하면서 만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화장 안 한 얼굴도 보여줄 수 있고 우울할 때 솔직하게 우울하다고 말할 수 있고 나의 약하고 부족한 면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내 진짜 모습을 알아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깊은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이고 그게 바로 사랑의 본질인 겁니다. 시간이라는 변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좋아하는 감정은 강렬하지만 휘발성이 있어서 처음엔 미치도록 보고 싶다가도 한두 달 지나면 열기가 식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자주 못 만나거나 연락이 뜸해지면 그 감정이 빠르게 사그라드는데 이건 좋아하는 감정이 주로 새로움과 설렘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면 자극이 줄어들고 자극이 줄어들면 감정도 같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형태만 바뀔 뿐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초반에 불타오르는 설렘은 줄어들 수 있어도 그 자리를 편안함과 안정감이 채우게 되고 오래 만나도 여전히 같이 있고 싶고 익숙해져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3달에서 6달 정도는 지켜보시는 게 좋은데 그때도 그 마음이 유지되고 있다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감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등 상황에서의 반응도 좋아함과 사랑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데 좋아하는 관계에서 싸우면 빨리 정리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먼저 들거든요. 이렇게 힘들 거면 그냥 끝내자는 생각이 드는 건 좋아하는 감정이 기본적으로 좋을 때만 유지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고 불편해지면 그 불편함에서 도망치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싸우더라도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노력하게 되고 먼저 손을 내밀게 됩니다. 매번 내가 먼저 사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도망가고 싶은지 해결하고 싶은지의 차이가 좋아함과 사랑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상상도 감정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좋아하는 단계에서는 현재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지금 만나서 뭐 하지? 다음 데이트는 어디로 가지?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미래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랑 나중에 어떻게 살까? 같이 여행 가면 어떨까? 가족들한테 소개하면 어떨까? 하는 상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건데 중요한 건 이런 상상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단계에서 미래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피하고 싶어지거든요.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요. 근데 사랑하는 상태에서는 그런 상상이 기대되기까지 하고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과의 1년 후, 3년 후를 상상했을 때 설레면서도 편안하다면 그건 사랑에 가까운 감정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연락도 안 되고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좋아하는 단계라면 아쉽고 슬프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 거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좋아하게 될 거라는 느낌도 들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상태라면 그 상상 자체가 견디기 힘들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런 상황은 절대 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죠. 대체 불가능하다는 느낌,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사랑이고 다른 누군가로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면 그건 아직 좋아하는 단계인 겁니다. 결국 좋아하는 감정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사랑하는 감정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데 좋아하는 건 조건이 맞을 때 유지되고 사랑하는 건 조건이 안 맞아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건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는 거고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의 전부를 보고도 함께하겠다고 선택하는 거죠. 지금 본인의 감정이 어디에 가까운지 체크해 보시고 만약 아직 좋아하는 단계라고 해도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랑은 좋아함에서 시작하니까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래야 다음 단계로 현명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